행복한 노후를 꿈꾸시나요? 오늘도 열심히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은퇴만 하면 여유롭고 평화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은퇴 후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은퇴자의 82%가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자녀나 배우자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고통받았다는 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힘들어 하시는 걸까요? 많은 노년학 전문가들은 우리가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것은 바로 돈 이외의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30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하신 김영호님은 매달 300만 원의 연금을 받으며 은퇴하셨습니다. 하지만 은퇴 2년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이혼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문제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수많은 은퇴자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노후를 망치는 치명적인 실수 5가지와 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잘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범하는 실수입니다. 바로 건강관리를 미루는 것입니다. 2400년 전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걷는 것은 인간이 가진 최고의 약이다. 육체의 움직임이 멈추는 순간 영혼도 함께 멈춘다. 이 말씀이 현대 은퇴자들에게 특히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퇴 직후 6개월간 하루 평균 활동량이 65% 감소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갑작스러운 활동량 감소가 근육량을 급격히 줄인다는 점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무엇이 위험할까요? 서울대학교 노년내과 김성환 교수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육량이 20% 감소하면 면역력도 함께 떨어져 각종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특히 은퇴 직후 갑작스러운 활동 중단은 노년기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정형외과 의사였던 박민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40년간 수술실에서 하루 5시간 이상 서서 일했습니다. 은퇴하면 푹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은퇴 후 1년, 무릎 관절이 급격히 나빠졌고 지금은 걷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활동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10분씩 스트레칭으로 시작하세요. 둘째, 점심 식사 후 20분 산책을 하세요.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셋째, 일주일에 2번은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세요. 물병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돌이키기 힘든 경우가 많죠.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것에서 시작하세요.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것. 그것이 행복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간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은퇴 후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직장 동료들과의 교류가
91% 감소했고 그중 78%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민국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35년간 다니던 회사를 은퇴하고 나니 갑자기 전화가 오지 않더군요. 점심 약속도 사라졌고 퇴근 후에 저녁 약속은 꿈도 꾸지 못했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의 관계가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가능했다는 걸. 세종대학교 사회학과 정현우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사회적 관계의 단절은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 실제 수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단절된 은퇴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8년가량 짧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은퇴 전부터 직장 밖 인간관계를 만드세요. 취미 모임, 동호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커뮤니티에 참여해 보세요. 둘째, 가까운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요즘은 요리, 그림, 외국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됩니다. 셋째, 가족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거나 배우자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한 몸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관계가 있어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강관리도 혼자 하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 지속하기가 훨씬 쉽죠. 앞서 말씀드린 건강과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이것 하나만 잘못되어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바로 재정관리입니다. 현대 최고의 투자가 워렌 버핏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돈을 모으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잃는 데는 20분이면 충분하다. 이 말은 은퇴자들에게 특히 와닿는 말씀입니다. 노년경제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의 76%가 예상보다 더 많은 지출이 발생했고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은퇴 후 3년 이내에 저축액의 40%를 소진한다는 점입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하신 정태영님의 사례를 보시죠. 퇴직금과 연금이 넉넉해서 걱정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녀 결혼 비용, 예상치 못한 의료비, 그리고 소소한 모임 회비가 모이다 보니 통장 잔고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돈 관리에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요. 국민연금공단 노후연구소 박준석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은퇴 후에 돈 관리는 평생 일해서 모은 자산을 얼마나 현명하게 지키느냐의 문제입니다. 특히 처음 3년이 가장 중요한데 이 시기를 잘 넘기지 못하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매달 나가는 관리비, 보험료부터 병원비, 경조사비까지 꼼꼼히 기록해 보세요. 둘째, 한 달 생활비는 반드시 따로 관리하세요. 연금이나 저축액을 생활비 통장과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비상금 계좌를 반드시 만드세요.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 최소 1년치 생활비는 따로 보관하세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돈 관리는 건강이나 관계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재정적인 준비가 없다면 그 고통은 배가 됩니다. 네 번째 실수는 누구나 겪지만 아무도 대비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바로 시간 관리입니다. 2500년 전 동양의 위대한 스승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 시간이 견딜 수 없이 길어진다. 배움이 있는 시간은 봄날처럼 짧다. 이 말씀이 현대 은퇴자들에게 의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 결과 은퇴자들의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이 7시간이 넘는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은퇴 전 여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한 사람의 82%가 은퇴 후에는
시간이 너무 많다며 고통을 호소한다는 점입니다. 35년간 교직에 있다가 은퇴하신 강미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아침에 눈을 뜨면 막막했어요. 뭘 해야 할지, 어디를 가야 할지. 결국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잠들기를 반복했죠. 그러다 보니 우울감이 찾아왔고 점점 집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려워지더라고요. 서울시립대 심리학과 김현정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힘든 것은 무의미한 시간입니다. 특히 하루 일과가 분명했던 직장인들의 경우 갑작스러운 시간 과잉이 심리적 공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 시간표를 만드세요. 아침 7시 기상, 9시 산책, 11시 운동. 시간대별로 할 일을 정해두면 훨씬 편합니다. 둘째, 정기적인 활동을 만드세요. 매주 월요일은 도서관, 수요일은 복지관 강의. 이런 식으로 요일별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셋째, 나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하세요. 외국어 공부든 악기 연습이든 장기적인 목표가 있으면 시간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기억하세요. 시간은 돈처럼 관리해야 하는 자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강관리, 인간관계, 재정관리, 이 모든 것도 결국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건강을 위한 운동 시간, 관계를 위한 만남 시간, 재정관리를 위한 계획 시간. 이 모든 것이 시간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건강, 인간관계, 재정, 시간관리. 모두 잘 준비하신 분들도 이 마지막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바로 새로운 도전을 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실수는 가장 안타까운 실수입니다. 바로 새로운 도전을 피하는 것입니다. 89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작품 활동을 하던 미켈란젤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대 뇌과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60대의 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40대의 뇌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대 뇌과학연구소의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새로운 도전을 하는 노인의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63% 낮다는 점입니다. 42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하다 은퇴하신 임철호님의 사례를 보시죠. 처음엔 저도 은퇴하면 그냥 쉬어야지 생각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도예 수업을 듣게 됐는데 이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작은 공방도 열어서 운영하고 있죠. 수입이 생기는 건 덤이에요. 매일 아침이 기대된다는 게 더 큰 행복입니다. 고려대 노년학과 이승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도전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스마트폰 새로운 앱 하나 배우기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둘째, 젊었을 때 못한 일을 찾아보세요. 악기, 미술, 외국어. 시간이 없어 미뤄둔 꿈을 다시 꺼내보세요. 셋째, 다른 사람과 함께 하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동년배들과 함께라면 도전이 더 즐거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새로운 도전은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을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건강해지고 배움의 과정에서 새로운 관계가 생기고 때로는 작은 수입도 생기죠.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채워집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한 노후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노후를 망치는 5가지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알게 되었다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제안드립니다. 노후 행복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저녁 아주 짧게라도 좋습니다. 오늘 내가 건강을 위해 한 일, 새롭게 만난 사람, 현명하게 쓴 돈, 의미 있게 보낸 시간, 그리고 새롭게 시도한 일. 이렇게 5가지만 체크해 보세요. 빈칸이 보이면 내일은 그 부분을 채우면 됩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분명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노후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알았더라면.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 알고 계시니까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노후를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감사합니다.